제가 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영상으로 우연히 로시니 모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접했었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부모님을 졸라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음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악기에 대한 관심도 컸고 음악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성악도 해보고 피아노도 해보고 했는데 플룻이라는 악기가 제일 저랑 잘 맞았고 부모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저음 소리가 너무 좋다 해서 첼로를 접하면 어떠겠냐 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첼로를 시작하게 됐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방과 후 이런 통지표를 보면서 바이올린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TV에서 오케스트라인가? 멋있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드레스를 막 입으면서. 보통 입시 준비를 제일 엘리트 코스로 밟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예중, 예고, 그 다음에 음대를 가는 게 엘리트 코스인데 지방에 살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살았는데 저는 입시를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주말마다 서울에 왔다 갔다 레슨을 받으면서 입시를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왕복 8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서울 왔다 갔다 했고 아무래도 저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은 다 공부를 했고 저랑 이제 몇 명만 예술 준비한 애들만 야자를 빼가지고 연습실에 이제 새벽까지 연습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은 공부하고 뭐 할 거 하는데 음악하는 애들은 이제 새벽까지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음대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를 찾았어요. 저는 대학교로 와가지고 오케스트라도 재밌고 레슨 받고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것도 재밌고 그냥 그러면서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은 끝까지 화를 안 내세요. 저희는 느끼는데 아마 이게 끝까지 화를 안 내시고 이게 왜 안 되지? 더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 끝까지 화를 안 내시고 내가 안 되는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볼까? 연습 안 끝까지 화를 안 내시고 좀 소리를 좀 따뜻하게 내. 비브라토를 좀 이렇게 폭넓게 좀 해봐봐. 이러면서 좀 해봐봐. 끝까지 화를 안 내시고 화를 안 내셔서 더 무섭다는 거.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하세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다 해가지고 저희 교수님은 엄청 젊으세요.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저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음대 생활이 처음에 1학년 땐 낯설고 선배들이라는 개념도 어색하게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MT 같은 것도 가고 저희는 꽉끼리도 오케스트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끼리 똘똘 뭉쳐야지 또 음악이 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꽉끼리도 또 따로 MT를 가고 선배님들하고 더 친목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건 없었고 다 사이좋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예고 때는 부조리가 진짜 심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 진학해서 오니까 예고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안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관객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공연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워서 연주가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오케스트라 공연 자체도 워낙 다수가 모이는 공연이다 보니까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연주도 공연도 많이 줄어들었고, 개인 레슨도 아무래도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수님과 이제 대면으로 레슨을 받고 그러면 좋은데, 코로나가 이제 심해졌을 때는 레슨도 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악기라는 게 카메라나 마이크를 거치면 소리가 조금 달라져서 레슨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서 뭐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 개월 하는 게 맞나, 자기 자신한테 의심? 그런 것도 들고 불안할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전보다는 지금이 더 그럴 거고, 뭐 만나지도 못하고 연습도 계속 해야 되고 똑같은 반복의 일상이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한테 좀 더 뭐 찾아가면서 연습하면서 찾아가는 게 또 있거든요. 내가 목표한 게 있으면 그 목표한 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위치까지 달성을 하면 그 약간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 기분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연습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고, 요새 뭐 온라인으로 다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방구석 일렬 그것처럼 집에서 찾아보면서 편하게 취미 생활하면서 쉴 것도 쉬고 그리고 연습할 것도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 대표이자 안양대 관현악과 교수인 최정현입니다. 저희 소울 오브 뮤직 SOM 솜 단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단체는요,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실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주고 싶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사실 20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잖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방황할 수도 있는 시기인데, 그럴 때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또 연주를 어떻게 하면서 실전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수업 외적으로 조금 더 실전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만든 단체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공연장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최근에 연주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그때 연주를 들어오셨던 관객분 중 한 분이 또 재단 연주에 좋다고 초청을 해주셔서 최근에 또 복지관에 초청받아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음악 활동을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제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음대를 졸업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조성진, 예를 들자면 강주미 이런 사람들처럼 솔리스트의 길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사실 연주자의 길만 따져도요, 솔로 연주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저희 솜 앙상블 단체처럼 이렇게 앙상블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시향이라든지 여러 오케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라나 뭐 성악과의 경우는 합창단이나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은 연주라는 게 꼭 그런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들도 되게 많고, 영화 음악을 연주하거나 뭐 CF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데서 연주 활동을 펼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연주 기회들도 있고, 교육적인 면에서도요,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도요, 대학에서 교수나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예고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음대를 졸업한 친구들은요, 초중고 음악 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건 또 별도의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지만요, 그런 음악 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뭐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요즘은 굉장히 그런 음악 관련된 강좌들이 많아요.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오케스트라, 뭐 유스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데서 지도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또 기업체라든지 여러 단체를 찾아가서
따라서 음악과 관련된 이런 공연뿐 아니라 강좌들을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 음대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주자의 길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교육자의 길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아요. 취업에 관련돼서 음악 기획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재단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음악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PD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날 만큼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대학 생활 중에 한 가지 길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 활동들을 해보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의 좀 폭을 넓히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대 입시는 거의 실기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학과 성적보다는 실기인데 그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간혹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경우도 간혹 보았는데요. 사실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특정한 성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선생님하고 어떻게 공부하든지 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한테든지 설득력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사할 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학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음악 표현력이 어느 정도 음악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이 학생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일적인 어떤 특정 선생님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사소한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락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제가 경험해본 학생들만 생각해봐도요. 어떤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경우도 봤어요. 어렸을 때 잠깐 방과후 학교 이런 데서 레슨을 받다가 고2 말에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사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있고 뛰어났었거든요. 최근에 봤던 학생들 중에서. 그럴 만큼 그게 어느 때 꼭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 테크닉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기술을 익힌 사람이 이제 몸에 익는 정도가 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꼭 어느 나이 때 시작하는 걸 떠나서 언제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성악 같은 경우는요.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시작했는데도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로 성공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물론 일찍 시작할수록 어느 분야든 좋겠지만 유리하겠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야 될 선생님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더라도 또 본인의 음악을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측면을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을지 그걸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닮고 싶은 연주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생님 또는 내가 인격적으로 또 그 선생님의 음악뿐 아니라 삶의 모습도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면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음악이라는 게 연주하면서 각각 어떤 정해진 텍스트를 갖고 연주를 하는 거지만 그 안에 각자 다른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녹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있는 분한테 배운다면 음악적으로나 음악 외적으로나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라는 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 테크닉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물론 좋은 음악을 하는데 가장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좋겠지만요. 그것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연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감동이 느껴지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또 슬픈 음악이라도 거기서 어떤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게 자신이 느낀 음악의 그 감정들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내려놓는다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진심이 전달되게 연주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연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뭐 어느 분야나 쉬운 길이라는 건 없겠지만 음악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과정이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전공을 하고 싶을 만큼 사랑한다면은 끝까지 저는 꿋꿋이 하는 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중간에 힘든 순간들은 사실 어느 일을 하더라도 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았어요. 근데 사실 음악에서도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본인이 겪었던 좌절의 감정들, 힘든 감정들조차도 사실 음악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고 표현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의 표현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자신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고 좋은 길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갖고 좀 성취감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솜앙상블의 규모도 점점 발전하고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서 다 도와주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자립적으로 이런 앙상블들이 학교 안에서도 음대생들 안에서 다양하게 생겨나서 제2의 솜앙상블, 제3의 솜앙상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